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슈의 중심에 서면서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무리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러시아군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실제 전쟁이 나더라도 장기전 혹은 이제 확전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하루 정도, 하루 혹은 하루 반 정도 토매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하튼간 이제 불확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면에서처럼 대면주 시대 하이브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시장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만이 아니고서는 상당한 안정을 찾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면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크게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종목을 이제 면면히 살펴보자면 거래 수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보다는 상당 추세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올해 2022년 장세를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달이죠. 3월서부터는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고, 여타 또 이제 불확성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대면주들은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통과한다면 대면주들은 사실 거의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제 사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주들이 올해 장세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비교 차트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되겠고요. 9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이제 약간 아래 그림입니다.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상향 흐름은 뭐냐면 달러와 대비 이제 원화가 약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달러당 원화가 1,200원대에 진입하면서 원화가 이제 약세를 보였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900포인트 초반 정도, 2,920포인트 정도, 2,920포인트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근데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이제 1,195원 정도입니다. 1,200원이 지금 안 되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지금 2,740포인트죠. 자,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본시장에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제 우선순위를 본다면 어떻게 이제 작동되는지 우선순위를 본다면 제일 상위가 이제 외환시장이죠. 외환시장, 그 다음에 채권시장, 주식시장, 원자재, 부동산시장. 자, 이런 순으로 이제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간에 이제 괴리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베이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간에 괴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외환시장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코스피 기준 한 2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2,900포인트가 되겠죠. 2,900포인트 때까지는 시장이 이제 원상 복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면 2,900포인트 때까지는 좀 나름 이제 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이 좀 크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반등을 보일 때 한국 증시가 유독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외환 시장과 어떤 키 맞추기 그런 과정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900포인트를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그나마 지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지수대는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2,900포인트에서 많이 간다면 한 2,950포인트. 지금 이제 긴축 이슈만 없다면 사실 3,00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당분간은 이제 그럴 가능성보다는 제한적인 어떤 박스권 혼조 등락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원달러 환율하고 이제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분석하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외환시장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외환시장 대비해서 지금 워낙 많은 이제 과매도가 된 상태는, 지금 시장이 이제 이성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죠. 투자 심리가 이제 워낙 위축이 됐기 때문에 과매도에 의해서 사실 외환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4일 전인가 5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IBK증권의 2월 16일자 이제 보고서입니다.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실 이제 보고서는 뭐냐면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하이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보고서를 올렸던 그런 증권사인데 그것도 한번 비교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 제목이 이제 그 아티스트 IP 멀티 유스의 원년. 뭐 멀티 유스라는 게 이제 뭐 직역을 하자면 뭐 다양한 어떤 그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파급 효과 정도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하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브가 그를 깨는 과정이죠.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그걸 깨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그 BTS가 지금 공백임에도 불구하고 앨범 총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밖에 안 줄었다는 거죠. 굉장히 선방한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연말에 자, 우리는 이제 그 BTS가 이제 군대를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하자고 그런 말씀드렸어요. 만에 하나 군대 이제 뭐라 할까요? 면제를 받는다, 혜택을 받는다면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보너스 정도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여하튼간에 BTS 영향이 그만큼 이제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714억인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한 71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전년 동기 대비 28.3% 그리고 전분기가 659억이었죠. 뭐 증가는 좀 소폭 증가했는데 하여튼 이유 같은 간에 사상 최대 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거기에 따른 또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상반기 지금 웹툰 1월 달에 웹툰이라는 웹소설을 출발로 해서 게임 그리고 NFT 사업까지 하여튼 IP 멀티 유스 본격화가 예정이 됐다는데 하여튼 그 뭐 하반기는 또 하반기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상반기의 모멘텀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적당하게 안정을 좀 찾는다라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자, IBK증권에서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 1,880억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 이제 3,800억을 보고 있습니다. 3,800억. 3,000억만 되더라도 1,000억 이상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렇죠. 1,800억에서 3,000억이면 대략 한 60% 정도 증가하는데 3,800억 정도만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죠.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뭐 50%, 60%, 7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위에서 망치를 내려도 장이 뭐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 지금 이제 하이브를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40만 원대에서부터 하락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겠죠. 흔들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실적이죠. 실적이 결과로 주가는 이제 실적이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나름대로 실적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하이브가 꿈꾸는 것은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는 사실 국내 최고 반열 수준이 올랐죠. 그런데 하이브가 꿈꾸는 미래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죠.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또 뭐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좀 그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메리츠증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이제 눈높이 맞출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뭐 실적이 본격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자, 한번 그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모멘텀이 최근 소멸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NFT 최고 대장격인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라든가 뭐 컴투스, 서울옥션 이런 것들도 이제 고점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제 글로벌 주시장 내 NFT 테마가 작동한 곳이 한국에 한정되어 있다는 상기했을 때 NFT가 엔터 산업 내 또다시 모멘텀으로 자율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그 상반기 중에 NFT가 이제 출범을 하죠. 거기에서 어떤 그 성과가 나오면은 이슈화가 되죠. 이슈가 되면 사실 그 결과적으로 테마를 또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막 개인적으로는 NFT 시장 굉장히 또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2,959억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3,000억 미만은 이제 메리츠증권이 가장 유일합니다, 여러분들. 그 메리츠증권 여태까지 이제 작년서부터 나왔던 보고서를 다 보세요. 다 부정적이었어요. 결국 사지 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예, 또 공교롭게 이제 그 요번에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메리츠증권에서 이제 매도 같은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주가가 조만간에도 오르고 계속 그랬던 거거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도 뭐 의미가 없고, 하여튼 그 만약에 메리츠증권 전망대로 올해 예상 영업이 2,959억 이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대박이죠, 사실. 1,800억대에서 그 1,800억대에서 거의 뭐 3천억 정도 수준이라면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60%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대박인데 뭐 기본적으로 막 3,500억에서 4천억 정도. 또 이타카 홀딩스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신규가 아티스트들 있죠. 아티스트들 역량도 뭐 계속해서 우리가 실적으로 지금 그 실적으로 검증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3,500억 정도 그 정도 전에 저는 이제 4천억을 넘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3,500억 이상은 뭐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작년이죠. 2021년도 영업이익 1,857억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2년 2,959억 그리고 2023년은 이제 2,257억으로 더 낮게 보고 있어요. 낮게. 특히 이제 BTS가 이제 군입대하기 때문에 실적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긍정적인 보고서 쓰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게 평가를 받죠. 그렇죠. 기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세도 떨칠 수밖에 없겠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으로 썼는데 주가가 올라버린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또 불쾌하거든요. 그 메리츠증권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걸 썼거든, 작년서부터요. 근데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30만 원대, 40만 원까지 오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될 것은 근거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NFT주들의 그 대장이 사실 위메이드거든,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이제 뭐 3만 원대에서부터 24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말 그대로 뭐 초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지금 이제 아래 지표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인데 주가가 이제 3만 원대, 5만 원대에서부터 2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특히 10만 원대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매도 매수 뭐 정치였죠. 그리고 11월 이후서부터 샀지만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적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 상투 위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샀어요. 그러니까 NFT 테마를 외국인들이 주도한 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최근에는 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매도 매수 뭐 균형점에서 약간 매수 우위 쪽 그쪽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제 그 해외에서는 NFT가 테마화가 안 됐고 그다음에 이후에 다시 이제 NFT가 이제 테마화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위메이드를 봐서는 외국인과 NFT 테마와 상관계를 보면은 상관계는 좀 작다. 오히려 좀 거꾸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요번에 이제 하이브하고 이제 외국인 지분율하고 상관계를 보겠는데 사실 이제 저 역시도 10월 달서부터 주가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30만 원 돌파하면서 40만 원까지 갈 때 NFT로 가는지는 몰랐어요. 이때 당시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쉽게 그 엔터주 테마로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주가가 빠질 때는 이제 NFT로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여하튼간에 하이브는 외국인 순매수하고 인과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그 1월달, 2월달, 3월달 외국인 지분이 불과 막 2%대 혹은 3%대만 3%대에서 주가가 10만 원대 접어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20만 원대 접어들어서 외국인 지분이 3%대에서 10%까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다소의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기조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자, 지금 이제 그 보시는 화면은 일봉 차트를 워낙 좀 짧게 봤기 때문에 고점 대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파는 것 같지만 17%대에서 16%거든요. 많이 판 건 아니에요. 길게 보면 굉장히 미비한데 여하튼간에 외국인들이 안 사줬다.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혹은 외국인들이 뭐 일부 조금씩 이제 매도 기조했다. 뭐 이 정도로만 좀 해석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께도 제가 이제 그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워낙 그 하이브하고 외국인 순매수와 인과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전환이 돼버려요. 전환이 되고 기조적으로 이어지면은 하이브가 이제 보다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의 뭐 핵심 일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 사실
2020년 3월이죠. 3월 19일 날이 이제 최저바닥인데 코로나 최저점 이후에 사실 그 우리가 비대면 관련주도 언택트 관련주라고 그랬죠. 이런 비대면 관련주도 시장을 거의 뭐 주도로 해버렸어요. 당시에 이제 그 물론 그 초기에는 워낙 과매도에 따라서 이제 되돌림 파동을 줬지만 대면 관련주들 그 항공, 뭐 여행, 그다음에 화장품 뭐 등등 해갖고 이런 종목들은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그 절대적인 어떤 그 바닥 수준이라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여튼 주가가 굉장히 좀 주가 움직임이 미비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주요국들이 코로나 정점을 이제 그 통과했다 그러죠. 보통 일반적으로 한 1월 말 정도를 전후로 해서 통과했다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달 말이라든가 혹은 이제 3월 초 정도가 되면은 정점을 이제 그 통과한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대면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 보면 사실 그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글로벌 어떤 그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종목을 면면히 보시게 되면은 거래 수반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2022년도 굉장히 불확성이 지배를 하는데 대면 관련주들은 제가 뭐 이런 그 방송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항공사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화장품들 특히 이제 색조 화장품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카지노라든가 호텔 이런 데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CGV라고 또 있죠. 영화관은 영화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것도 주가가 이제 과열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한번 그 크게 한번 승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기 엔터 사업 역시도 대면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엔터주들은 일단 그 콘서트가 중심이다, 중심. 자, 지금 네 종목이 조금 이제 그 초보 투자가들한테 좀 생소한 종목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클리오라는 종목은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예요. 색조 화장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들 쓰느냐고 화장들을 좀 잘 안 하죠. 근데 클리오가 어제 같은 경우, 목요일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주가가 안 빠져요. 일반적인 장세, 약세 장세에서는 사실 대량 거래 터 주가가 이제 바로 빠지고 또 일반적인 장세에서도 거의 뭐 사상 최대급 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오늘도 굉장히 지금 짱짱하게 주가가 잘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뭐 한 3%대 강세를 보이는데 클리오를 사라 마라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어떤 그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대장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클리오 색조 화장품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뭐 한국 화장품 이런 예전에 과거에 있던 거 말고 좀 우리가 신선한 그런 종목들이죠. 자,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플러스는 필러를 만드는 회사, 필러 회사. 필러 회사도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피해를 봤는데 이 바이오플러스가 사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가 있죠. 오버행 이슈가 있죠. 그 보호 예수 물량 관련된 불확성이 있는데 워낙 또 바닥권이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무지하게 좋고 또 이게 이제 그 필러는 이제 가교제가 필수인데 기존의 필러 업체들이 사실 가교제 사용량이 많은데 가교제는 이게 독성이 굉장히 좀 심하다는 그런 최근에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바이오 플러스는 이제 그 방식이 가교제를 안 쓰는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워낙 바닥권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 플러스도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 활용해서 좀 잘 접근해 볼 만하고 앞서 얘기했던 CJ, CGV죠. 일봉 차트는 다 이제 네 종목 모두가 일봉 차트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CJ, CGV가 25,000원이거든. 25,300원 그러는데 25,300원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250원 나가는데 이게 지금 사실 여러분들 그 월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으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월봉으로 보시기 바래요.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절대 바닥이에요. 2012년 주가 수준, 2012년 주가 수준. 한때 이게 12만 8천원대까지 갖다 주시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그 최소한 뭐 50%뭐 적당히 좀 뭐 흐름만 맞는다면 뭐 5만 원 정도, 5만 원이면 거의 뭐 더블이죠. 한 100% 정도. 자, 롯데관광개발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종목이고 저희 또 회원분들께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인데 롯데관광개발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행업도 하죠. 여행업도 하고 그다음에 카지노도 하고 호텔이 또 캐파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테마를 갖고 있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제 그 다양한 이슈가 걸쳐 있는 거, 다양한 테마에 걸치는 게 불리해요, 사실.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죠. 엔터 주면서 NFT 관련주, 그다음 코로나 피해주,
거기다가 또 플랫폼주 이러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또 하락의 빌미가 돼요. 다양한 구간에서. 근데 상승할 때는 오히려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클리오라든가 바이오 플러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에스터텍이라고 하죠. 미용 관련주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뭐 한국 화장품, 뭐 아모레퍼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 쪽이 더 훨씬 더 신선하다 보죠. 물량 수요 구조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뭐 항공주들 좋죠. 항공주들도 항공주로 본다면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메이저보다는 뭐 제주항공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좀 무리 없지 않나 생각해. 제주항공, 뭐 진에어 이런 것들이 좋고 뭐 한국 또 화장품 중에서 좀 가장 무리 없는 게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이런 것들도 자 무리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밑에는 안 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각 종목별 그리고 이왕이면 좀 다양한 대면주 중에서도 다양한 종목을 여러 종목을 좀 많이 보면서 기술적인 공통점을 찾아간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 지금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플러스 한 1,000원 정도 보이겠습니다. 2시 지금 1시 57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은 별로 좀 안 좋아요. 수급 외국인 매도가 지금 현재 JP모건에서 한 15,000주 정도 그리고 또 매도하고 있고 JP모건하고 메릴린치에서 합해봐야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당히 못 가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등 특히 대면 관련주들 보면 1월달 붕괴된 시점을 다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하이브가 이제 1월달 붕괴된 시점을 보니까 1월달 출발점 고점을 보니까 대략 한 35만 원이면 35만 원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일단 그 31만 원대에서 32만 원대 저항선도 많이 위치해 있고 또 매물대도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점은 참고하시 바라고요. 길게 놓고 본다면 저는 뭐 끝까지 좀 밀고 나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하도 어떤 뭐 댓글도 그렇고 일부 회원들고 비중이 이제 너무 커갖고 일부는 줄이고 싶다. 비중이 뭐 적당한 분들이라면 끌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은 뭐 31만 원, 32만 원대에서 한번 매도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싶고 또 그때 가면 30만 원 넘어갈 때쯤 되면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매도가 됐든 뭐 관망이 됐든 혹은 추가 매수가 됐든 뭐 시그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장이 어렵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이럴 때가 사실 좋은 타임이라 보고요. 뭐 6개월이라든가 1년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먼저 해보시고 해볼 만한 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뭐 연회원 형태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조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